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그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현장에서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역대급 모두 합치면 이제 10년간 4,755조나 되는 그렇지. 돈이 지역으로 가는데 투자를 하긴 하는데 거기 젊은 부부들이 가서 살려면 굉장히 좋은 학교가 필요하다. 예, 네. 뭐 그냥 좋은 학교 아니고 굉장히 좋은 학교가 필요하고 이제 초중고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전부 우리 그 주말 부부 됩니다. 엄마는 애하고 서울에 살고 아빠는 일 때문에 이제 지역에 가 있고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다. 세종도 초반에는 그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좀 고민하고 계신 그러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우리 우선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정말 좋은 학교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예. 그 수준 또는 내용이 또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 그 뭐 그런 SK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의하고 있긴 한데 예.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저기 아산에 삼성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 자녀들이 중심이 되고 네. 그 지역 아이들도 같이 가서 예.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예. 그런 정도의 학교를 직접 운영해봤기 때문에 그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이 공립학교인가요? 사립학교인가요? 그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그렇게 예. 하기도 있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옛날에는 유아교육을 배우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막 맞아요. 봐야 예. 됐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곳곳에 이런 유치원이라면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예.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모델을 우리가 교육부에서 수합을 해서 그 뭐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정말 아이들이 숲과 자연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유치원 네. 프로그램이 예. 진행되고 그런 환경을 갖추게 하고 예. 초등학교에서 과거에 우리 혁신학교 이런 예, 걸 예, 통해서 예.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고 그 너무 수업에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런 네, 네. 관계 중심의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모델, 그 교육 과정,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 그다음에 네, 이제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것들도 추가로 필요할 겁니다. 네, 네. 이러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는 K교육이라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학교의 모델을 예. 교육부에서 이렇게 좀 찾아서 예. 이런 걸 보고 드리고 이런 학교로 가는 게 어떠냐 하고 그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 네. 그곳으로 오게 될 이 기업과 학생, 네. 같이 예. 상의해서 만들다 보면 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예. 그런 대한민국이 그동안 몇 곳에서 곳곳에서 있었던 최고 모델 학교들이 이렇게 모이는 예. 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면서 전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이렇게 수준도 네.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쉽지 않지만 교육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네네. 해내야 하고 예. 이 정도면 되겠네요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게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한다 생각하고 예. 서두르진 않되 예. 그러나 충분히 예. 이야기 나누면서 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산 삼성고 모델이 어떤 건지 한번 저희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참교육 보셨죠? 네. 제가 안민석 교육감님께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5화까지는 보셨다고 얘기를. 예, 어떠셨어요? 그 사실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뭐 이 아이들이 뭐 이를테면 마약의 거점으로 학교로 그다음에 나는 촉법이야. 그러니까 뭐 처벌받지 않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끔찍한 사고를 친다거나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그 교육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진짜 교육의 수장으로서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현장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라는 예. 걸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잘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를 거기 보면 네. 그 참교육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무력감에 빠져 있는 예. 교권 침해 상황을 이렇게 그 보고하는 네. 그런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 거의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한편으로 저렇게 할 수는 없다는 네. 건 알지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현장의 그런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무겁고 이게 사실은 전에 그 3년 전에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서 교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온갖 제도도 마련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그렇거나 네. 이렇지 결코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의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네. 또 대부분의 학부모님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그런데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각 지역의 그런 사례 하나하나가 선생님들 모두를 지치게 하고 선생님들 모두를 의욕을 놓게 하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유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꼭 그게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내 아이만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내 아이에 대해서 그 과도한 그 네. 불안감 또 그 책임을 같이 가지 않는 내 아이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좀 왜곡된 인식 이런 것이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무너뜨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런 네. 마음으로 봤죠. 예, 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교사들의 요구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건 선생님들의 요구는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아동복지법 처음에 이렇게 도입할 때 사실은 가정에서 네.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아이가 그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을 보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아동 그 복지법 네. 뭐 이게 이제 그때 추진이 됐었는데 그럴 때 그 사회적인 깊은 논의와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네. 아니 그게 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네. 라고 하고 쉽게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죠. 당연히 학교에서도 절대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그 정서적 학대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이들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 지도가 우리 아이가 기분 나빴대요. 이건 아동학대예요라고 아이고야. 신고하고 이게 막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이건 그건 아니에요라고 예. 판결이 나도 그럼요. 수사받고 검찰에 넘어가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완전히 지쳐 쓰러져 버리거나 그걸로 인해서 자살해 버리는 경우까지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법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관계부처 복지부라든가 성평등가족부라든가 네. 법무부 등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네. 적어도 그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이 너무 좀 그 모호한 예. 이런 것 적어도 교육 활동에 예. 서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어떻게든지 올 하반기 국회에서는 네. 그걸 좀 해결하는. 해결해 보도록 아. 이렇게 토론도 하고 국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아침 한강 작가도 그 해외에서 기자회견하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네. 이게 더 이상 이거를 좀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을 발동했는데요. 그 배재고등학교 528 그 혐오 응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교조에서 전국의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접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무려 89.3%. 그러니까 90%에 달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날마다 이런 혐오 표현을 이제 듣고 계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정치인,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비극을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이 88.9%로 가장 많았다. 네. 교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돼버린 이 현상, 네. 이 정말 그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가슴 아프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떡하지? 이 상황 그대로 두어서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만들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 싶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까지 들지요. 이게 혐오 표현인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놀이처럼 막 하고 있는데, 이거의 원인은 많겠죠. 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SNS에 정말 옳지 않게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애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제대로 토론을 통해서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야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이 양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식을 우리한테 주입하려고 그러네. 선생님 좌빨이세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현대 역사에 관한 예. 역사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예. 되고, 이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은 해야 되죠. 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정상으로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기본권이 네. 적어도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자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막지만 예. 소위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일은 없애기 위해서라도 예. 그 선생님들에게 그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빨리 되어야 된다. 이거는 또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혹시 이러면 어떻게? 적어도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게 네. 수업 시간에 왜곡된 것을 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예. 처벌을 한이 있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 속에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예. 해주는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이 문제는 결국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장관님은 제가 보기엔 한 3시간 잡고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안에 해결이 다 안 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는데요. 장관님, 초등학교에서요 윤리가 아니라 도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라님께서 한국은 교육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부모의 생존 경쟁이 돼버린 사회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상담 학교에서 해줘야 됩니다. 일베 문화 초등학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미디어 교육, 관점 교육, 가치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공별로 서울대를 지역에 분산하면 집값 해결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혐오 놀이가 일상화된 것이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런 의견. 한국의 문제는 학교 숫자가 아니라 학벌이 계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서울대가 10개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현장이 더 끔찍한 일이 더 많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는 언제든지 잘하게 부모들이 공부를 시킵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인문 사회 교육으로 인간성 회복 교육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너무 재밌고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에 자주 오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계획의 진행 사항을 계속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댓글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장관님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댓글로 주신 말씀 한 말씀이 다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또 숙제로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정말 어른들께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주체로 좀 봐주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서 내가 끌고 가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지 말고, 그래서 전 교육부에서도 정책을 할 때 유아 교육의 정책을 한다 그러면 유아를 가진 부모의 입장보다
그 어린이의 유아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냥 짧게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 한 아이를 믿고 지지하고 지원해주면 이 아이는 반드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한다. 그건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와 학교와 선생님을 국민들께서 믿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 낳아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훌륭한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은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듯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네. 지켜봐 주시면 그 속에 교육부도 한가 끼어서 교육 자체를 좀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늘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귀 활짝 열고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다음엔요 제가 3시간으로 자꾸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